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러는 바람에 저랑 잠깐 있는 건데. 네,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운행 끝났으니까 청소해야지. 롤 클리너. 일단 먼저 닦아야 돼. 사람이 안고 타도 이렇게 털이 날리거든요. 다음 손님이 탔을 때 이런 털 하나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기분이. 그다음에 강아지들이 그냥 타면은 여기 보시면 막 흙자국이 생겨요. 물티슈로 자국 있는 부분만 닦아줘요. 마지막으로 이제 탈취제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피커와 대리운전 패택시 네. 요거로만 계산을 하셨을 때는 네.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시나요? 500에서 600 사이는 벌어요. 패택시가 콜이 많으면 정말 최고의 부업 같다고 생각합니다. 패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요금이 8,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카카오에서 콜을 줄 때 할증 요금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요금에서 1.6배 피크 이렇게 해서 막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대비 운행 시간 대비 이게 단가가 훨씬 좋아요. 5분 운행하고 15,000원 벌고 이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차량으로 패택시하고 킷 같이 하고 있는 부호방 김프로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대리운전도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낮에는 이제 패택시 그리고 피커나 인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킥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대리운전 부업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지금 따로 있으시나요? 기계 쪽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주업으로 가지고 있고 주업이 프로젝트 한 2, 3개월 끝나면은 한두 달 시간이 생겨요. 생길 때 어떻게 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게 없나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요 부업을 제가 찾아가지고 일이 많을 때는 부업을 안 하고 주업이 없을 때는 이제 부업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이제 제 수익을 그렇게 맞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패택시는 택시기사님들처럼 뭔가 면허가 있다거나 차량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패택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 패택시에 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별다른 면허는 필요 없고요. 동물 운송업이라고 해서 관청에서 발행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동물 운송업을 할 수 있는 등록증을 주거든요. 그거를 득하고 바로 운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량 같은 거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차량은 어떤 차량이든 상관이 없는데 카카오에서는 경영차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이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청은 상관이 없는데 카카오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다 이제 카카오에 승인을 넣으면 요 키트를 사게끔 해줘요. 카카오 패택시 키트에 뭐가 있냐면 요거 커버, 요거랑 그리고 요거 망. 반려동물이 못 넘어오게 막는 망인가요? 예, 맞아요. 차량 외부에 붙이는 스티커 요거까지 줘요. 설치를 다 이렇게 하고 관청에 승인을 맡으러 가면은 주무관님이 이제 보고 뭐가 빠진 거 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줘요. 더 추가해가지고 가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동물 운송업 등록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오면은 바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 관청 검사는 까다롭지 않은데 카카오 승인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차량 연식이 8년 이하, 렌트랑 리스는 안 되고요. 무조건 자차여야 되고 그 조건에서 많이들 좀 떨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안에 저 하얀 거 저거는 뭔가요? 제가 그냥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요즘 공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제가 그냥 뭐 사비로 약간 영업용으로 운행 전에는 항상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돼요. 이걸 안 붙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거 법이에요. 근데 저는 운행을 안 할 때도 그냥 붙이고 다녀요. 나 여기 있다, 이용 많이 해달라. 지금 패택시를 운행하려면은 카카오 외에는 다른 플랫폼 같은 게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을 안 하고 동물운송업 등록증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이 영업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오늘 일정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일정은 금요일이라 그 장거리는 크게 안 나가고요. 평택 안성 쪽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수도권으로는 이제 주말 저녁에는 잘 아시잖아요. 차가 엄청 밀려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여기 쪽에서 패택시를 하나 잡아놔가지고 그쪽으로 픽업을 할 겁니다. 그 콜이 끝나면 그 다음 콜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잡아서 이동하시는 네, 맞습니다. 가다가 잡을 때도 있고 거기 가서 잡을 때도 있고 대기할 때도 있고. 패택시 찍으러 오신다고 하니까 잡아놨거든요. 여기서 한 12km 정도 가야 돼요. 송탄이라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20분 뒤에 평택. 이게 더 좋거든요, 콜이. 아이고, 이게 떴네. 이미 잡은 콜은 취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취소하면은 3일간 배차 정지 받아요. 72시간. 그래가지고 한번 잡으면은 거의 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늘 이래요. 잡아놓으면 항상 그 다음에 좋은 콜이 막 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고객이 취소를 하면 아무런 저희는 페널티가 없고 대신에 시간에 따라서 취소 보상금을 받습니다. 카카오에서 고객한테 청구를 시켜요. 제가 어저께 취소를 2번 당했는데 한 70% 받았어요. 만약에 2만 원이면은 어저께 15,000원 받았거든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카카오 피커거든요. 픽인데 바로 옆에서 떴거든요. 아, 빠졌네. 고민하면 빠집니다.
왜 이걸 고민했냐면 제가 지금 가는 곳과 배송지가 거의 근처거든요. 묶어서 가려고 고민을 한 겁니다. 페택시랑 피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이니까 동시에 운행할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주업은 아니고 부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대리운전을 먼저 시작했어요. 이게 부업으로 괜찮네? 그러면 낮에 뭐 주말에 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찾다가 쿠팡이랑 배민 커넥트를 했었어요. 배달. 그때만 해도 단가가 괜찮아서 꽤 뭐 오래 했는데 배달 단가가 차로 하기에는 내려가서 다른 플랫폼을 좀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에서 그때 2023년에 기사 모집했죠. 카톡으로 다 날렸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잡고 운행을 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카카오한테도 물어봤고. 지금 하시는 부업들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대리는 지금 7년 차고요. 애들이 2명이 있는데 이제 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2019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피커는 이제 코로나 끝날 때쯤 22년 제가 회사 나오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이 없을 때 돈을 벌어야 되니까 2022년에 피커를 시작했고 2024년 1월에 혜택시를 시작했고, 그래서 피커 같은 경우는 5년 차가 되는 거죠. 혜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3년 차가 됐습니다. 보통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또 쇼핑몰도 같이 하거든요. 아침에 이제 전날에 들어온 주문들 그거 다 처리해놓고 나와서 부업을 하는 거거든요. 부업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송장 날리고 끝내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하면은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죠. 피커와 대리운전, 페택시 네. 요거로만 계산을 하셨을 때는 네.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시나요? 500에서 600 사이는 벌어요.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제일 좋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페택시요. 페택시가 콜이 많으면 정말 최고의 부업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금에 대한 뭐 정보, 취소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페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요금이 8,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카카오에서 콜을 줄 때 할증 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기본 요금에서 막 1.6배 피크 이렇게 해서 막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대비 운행 시간 대비 이게 단가가 훨씬 좋아요. 5분 운행하고 15,000원 벌고 이러니까. 근데 콜이 많지 않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콜만 많으면은 저는 이게 가장 좋다고 보고, 그 다음은 대리운전. 저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은 시간당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벌거든요. 짧은 시간에 벌기 괜찮죠. 페택시를 운영할 때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이 좋다. 내가 일하는 시간 대비 단가가 좋다. 그리고 이제 예약제다 보니까 내 스케줄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장점이 아닐까. 단점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동장 없이 타는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오염이 좀 많이 돼요. 털이 차에 좀 많이 박히거나 이제 막 떨어져 있기도 하고, 패드를 제가 깔기도 하는데 대소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운행 횟수가 많아지면 차에 냄새가 배입니다. 저는 그래도 되게 탈취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 김치 냉장고 냄새 빼는 건데 이런 것도 놔두고, 근데 방향제는 안 써요. 강아지 뽑기에 방향제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간간히 큰 대형견들은 침도 좀 흘려요.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량이 좀 오염이 된다는 거, 그거 감수하고 해야 된다는 거. 요번에 실내 청소를 한번 클리닝을 했어요. 제가 페택시 운행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 손님의 강아지가 뒷자리 여기 밑에 응가를 했어요. 차량에서 만약에 손님의 펫이 응가나 구토를 해가지고 차량이 오염이 되면 카카오에서 클리닝비를 줘요. 15만 원까지 한도에서 줍니다. 견주는 아무런 그 책임이 없나요? 그렇더라고요. 카카오에서 그냥 다 책임지더라고요. 견주와의 애로사항이라던가 동물이 너무 막 활동적이어서 막 달려든다던가 그러한 문제들은 없었나요? 거의 한 400콜 넘게 운행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강아지가 갑자기 넘어와서 물거나 짖거나, 견주님들하고 트러블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까지 하면서 손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도 싶었지만 저도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운행을 시작하기를 눌러야 되고, 제가 안내를 드려야 돼서, 네 안녕하세요, 페택시 기사인데요, 운행하기 누르면 위치가 보여요. 네, 그거 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출발 전에 꼭 전화 드리는 건가요? 매뉴얼상으로는 하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했는데 10번 중에 7번 안 받아요. 그냥 메시지를 하나 그냥 보내줍니다. 그 수수료는 얼마나 떼가나요? 일단 기본 수수료가 20%입니다. 운행을 하면은 유상 운송 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시간제 건당 보험인데 운행하는 시간만큼 보험금이 빠져나가요. 그거까지 다 합하면은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3에서 24% 수수료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만약 콜 탔다라고 하면은 7만 6천 원 정도 받는 거죠. 다 떼고 수익으로. 자, 일단 여기가 손님 근처거든요. 이게 뭐냐면 법으로 반려동물 운행할 때는 찍게 돼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저는 이걸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게 펫과
손님 딱 보일 수 있게 해놓고 출발합니다. 동의 같은 것도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는 법이라서 손님이 찍지 마라 찍어라 할 게 아니에요. 사고 방지도 있고 나중에 이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걸로 좀 대체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물렸다 그랬는데 손님이 안 물렸다고 얘기하면 끝이니까. 안녕하세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기 근처신가요? 네,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 여기서 세워야 되면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운행 완료하면 이렇게 결제가 내역이 떠요. 이게 다 떼고 나서 이제 11,382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수수료가 2,800원, 운영 관리비를 매 콜마다 떼가요. 500원. 결제 내역에 이제 유상운송 보험 특약이라고 운행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빼가요. 다 더하면 한 23, 4% 정도 된다는 겁니다. 톨비 같은 경우는 고객 부담입니다. 일단 운행 끝났으니까 청소해야지. 바로 청소를 하시나요? 네, 바로 청소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음 손님을 또 탈 때 이동할 때나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청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롤클리너 일단 먼저 닦아야 돼. 사람이 안고 타도 이렇게 털이 날리거든요. 다음 손님이 탔을 때 이런 털 하나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기분이 털 제거 위주로 먼저 이렇게 다 클리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들이 그냥 타면은 여기 보시면 막 흙자국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티슈로 자국 있는 부분만 닦아줘요. 이걸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탈취제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픽업지나 손님 모시러 갈 때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이동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냄새를 뺍니다.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서탄에서 지금 동탄 가는 게 떴는데 11,550원이면 안 빠질 거예요. 아마 이게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그냥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지나고 콜이 안 빠지면은 카카오에서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손님이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네 수수료 포기하고 그 수수료를 그냥 여기다가 얹혀주거든요. 콜이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단가가 놔두면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똥코를 막 억지로 빼가지 마시라고. 봐봐, 지금 12,000원 됐잖아요. 프로모션 500원 이렇게 냅두면 붙어요. 근데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 몰라서 하고 막 잡아가는데 지금 또 올랐죠. 12,200원. 그러네요. 아까 그거를 그냥 11,000원에 잡고 갔으면 1,200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나 한 15,000원 정도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15,000원 됐다라면 그때 잡아가시면 돼요. 12,500원에 빠진 것 같네요. 1,000원 정도 더 띄어서 잡아가신 거예요. 운전직 하시는 분들은 하루 매출을 목표로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만약에 이제 부업만 한다고 하면은 그냥 낮에 순수익 10만 원만 봐요. 그리고 저녁에 대리로 평일은 15, 주말은 20 이상 그렇게 하고, 그리고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 원체 이게 드나서 하지만 그거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냥 하루 다 해가지고 그냥 30만 원 목표. 근데 뭐 어떤 날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한 25만 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20만 원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말은 항상 쉬시나요? 일요일만 쉬어요. 대신에 지금 이렇게 대기하잖아요. 누워가지고 폰 이걸로 딱 걸어놓고 이거 있다가 오면 다 일찍 걸릴게요. 욕심이 생기고 조급해 하면은 오히려 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몸만 상하고 밥때 놓치고 건강에 진짜로 많이 해치고. 제가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게 목표 그 금액이라는 것 때문에 내 몸을 많이 망가뜨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20만 원만 벌어도 22일 우리 일반 회사 출근한 것처럼만 해도 440만 원이잖아요. 모든 회사 다니도 월급 받는 것만큼은 살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무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가 좋은 거 좀 기다렸다가 이동을 하셔도 1, 2만 원 차이거든요. 그 1, 2만 원 차이에 나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녹이지 말라.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똥콜 10콜 탈 바엔 기다렸다가 꿀콜 한 2개, 3개 타는 게 훨 나아요. 지금 코로나 잡으신 건가요? 예, 지금 잡았습니다. 피커는 앱이 직관적이라 가지고 일하실 때도 되게 편해요. 또 내비도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퀵입니다. 그 택배 상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픽업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퀵은요, 손님이 다른 데 있고 자기 집에 있는 거를 갖다 달라 이런 건데 꼭 필히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갔는데 손님이 박스 안에 뭔가 하나를 놔뒀대요. 갔는데 다 똑같은 비슷한 박스가 4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픽업. 이거는 패택시. 이거 하나 잡았고요. 고독에서 고독 가는 거네요. 이렇게 지금 피커가 먼저 잡히고 택시가 잡혔잖아요. 근데 동선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피커부터 그냥 바로 배달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끝내고 고독으로 넘어가서 패택시 손님을 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패택시 취소했습니다. 취소. 취소했어요? 예.
예약 취소, 손님의 요청으로 콜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거 취소 정책에 따라 손님에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취소 수수료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수수료가 없어요? 이게 뭐 부르고 나서 취소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 보더라고요. 손님이 콜을 부르고 10분이 안 지나고 취소하면은 수수료가 그 사람한테 부과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습니다. 픽만 먼저 일단은 해놓고 또 기다리는 거죠. 아깝네. 그죠? 은근히 피커는 아파트 픽업이 많아요.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4층입니다. 피커 일은 약간 택배랑도 비슷하겠네요. 아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계시나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요거를 이제 픽업하면 픽업 완료하면 하고 이제 출발할 때 누르면 되고요. 피커 같은 경우는 택배가 다른 집으로 5배송 된 거를 갖다 달라고 할 때 많이 시켜요. 택시 부르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쉬우니까 자주 시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픽업을 해서 작은 거는 놔두고 큰 것들은 주로 트렁크에 싣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배송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미쓰리 버거 하나 먹죠. 통탄 오셨는데 이건 드셔야죠. 여기가 미쓰리 버거라고 송탄 여기 민기지 오면은 꼭 먹고 가야 돼요. 식사는 보통 이렇게 짬짬이 시간 안만 드시나요? 아니요. 원래는 10시쯤에 출발하면은 1시에 무조건 밥을 먹어요. 그냥 그때는 일을 안 해요. 아, 시간이 바뀌어서 다시 떴네요. 잡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간이 아마 늦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배송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짜잔! 가시죠. 배달통에 넣으시죠. 차에 배달통은 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쿠팡하고 배민도 킥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냄새 안 나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사장님 퀵입니다. 아, 네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서명을 받으면 끝납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13년 직장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직장을 관두고 이제 사업이랑 부업을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의 삶에 좀 어떻게 만족을 하시나요?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일단 제가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노력이나 뭐 이런 성과에 대비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상을 좀 받지 못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업도 지금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프리랜서로 물론 일을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제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이 뭐 잠깐 없더라도 이 피커나 페택시나 뭐 이런 퀵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거거든요. 성취감?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그게 다 돈으로 바뀌어지고 한 달에 내 수익을 봤을 때 이번 달은 조금 부족했구나, 다음 달 더 해야지 하면 정말 하는 만큼 벌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 삶에 아주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 다시 직장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러는 바람에 저랑 잠깐 있는 건데. 네, 여기서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운행 마쳤네요. 바로 집 맞은편이 제 아지트거든요. 카메라 없고 화장실 있고 편의점 있고 휴식을 취할 때는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킵해놓은 거. 감사합니다. 네, 여기 벤치에서 드시죠. 콜 잡을 때까지 여기서 앉아가지고 쉬기도 하고, 날씨 좋은 봄날에는 여기 누워서 자기도 해요. 연결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퀵 기사인데요. 지금 픽업 가도 되나요? 네, 오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이게 6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6시까지면은 그 전에도 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미리 물어봐도 돼요.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와도 된다고 하네요. 바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픽업지 다 왔고요. 픽업 해올게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부업으로 페택시나 카카오 피커 같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100% 추천합니다. 수익은 자기의 그런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이 자유롭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그리고 페택시 같은 경우는 또 예약제다 보니까 내가 정말 부업을 요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맞으면 또 운행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차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아유, 다 왔습니다. 아유, 통화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댁에 계신지. 연결 중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퀵 기사인데요. 그 댁에 계세요? 아니요, 댁에는 없고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 앞에다 놔두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해야 하는 이유 이겁니다. 집에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번을 알려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 앞에다 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돼요. 결제 완료 오더입니다. 상품이 잘 보이게 촬영해주세요. 동호수가 나오게끔 이렇게 찍어주면 끝. 끝났습니다. 오늘 지금 몇 건 정도 했고 이제 총 얼마 매출이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바로 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6시간 정도 일을 했고 매출은 택시 2건 그리고 킥 2건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건 운행을 했고, 매출은 지금 택시는 33,000원, 킥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 총 해가지고 한 매출은 한 5만원 정도? 네, 순이익은 한 42,000원 정도 번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송탄에서 콜이 없어서 좀 죽은 게 그게 조금 컸던 것 같은데, 숙련도가 좀 차면 그래도 한 1시간에 2만원은 충분히 벌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은 요 정도 벌었습니다. 아, 너무 적게 번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영상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일을 하다 보면요,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콜이 많은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그리고 콜을 잘 탄 날도 있고 못 탄 날도 있어요. 이거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우선 시작은 하시되, 너무 돈만 보고 쫓아가시면 몸이나 건강이 많이 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돈만 보고 나는 오늘 20만원 벌어야지 30만원 벌어야지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그 계획한 루틴대로, 패턴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얇고 길게 이 일을 꾸준히 오래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끼니 꼭 챙겨 드시면서 일하시고요, 건강 꼭 챙기시면서 일을 하시면 원하시는 수익 그리고 원하시는 그런 직업을 또 새롭게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오늘 콜을 너무 많이 못 타서 이거 김 프로가 아니라 오늘 김 아마추어로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오늘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업왕 김 프로라는 경기 남부 부업 전문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업을 하면서 제 영상에 녹여놨거든요.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마다 꿀팁도 제가 많이 넣어드렸으니까요, 부업 관련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업왕 김 프로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